바이 시그널이 뜨면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한 5개월 정도 시간을 두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감기 이후에 바이 시그널이 뜨면은 아주 좋은 매수 찬스인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해시리본이 떴다는 거는 머지않아 한 5개월 내로 상승이 나올 거라는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4일 오후 12시 3분입니다. 네, 점심시간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요즘엔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변동폭도 별로 크지 않고 빠져도 조금 빠지고 올라도 조금 오르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안 오르고 좀 횡보하거나 자꾸 빠지니까 불안감도 좀 고조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체 언제쯤 오를까요? 네, 이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언제쯤 오를지 알아보는데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해시리본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해시리본 지표인데요. 이게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해시레이트를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해시리본이라는 지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녹색 선하고 회색 선이 보이죠. 이 녹색 선은 해시레이트의 3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회색 선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색 선이 더 장기죠. 네, 요거는 장기 해시레이트, 이거는 녹색 선은 단기 해시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가는 거, 뭐 안 좋은 지표죠. 네, 그래서 요때는 채굴자들이 피를 많이 흘립니다. 수익이 되게 나빠지죠. 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잖아요. 네, 골든 크로스, GC라고도 많이 쓰는데 이게 나왔을 때가 해시리본 지표로 여기 잘 보시면 바이라고 네,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포기하는 상태죠. 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기간을 잘 지나고 나면 요 직전에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 이후에는 해시리본으로 바이 시그널이 거의 안 뜬 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뜨는 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이 즉시 가격이 오른다. 그게 아닙니다. 시차가 있어요. 시차를 제가 아까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한 5개월 정도?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대략 한 5개월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7월쯤에 해시리본 지표가 나타났으니까 길어지면 좀 늦어지면 12월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5개월 뭐 너무 긴가요? 네, 근데 뭐 그 전에는 아예 안 오르다가 이때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12월까지는 네, 좀 진득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차트를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빨간색이 나오고 네, 데드 크로스 나후 골든 크로스 났을 때 파란색 바이 시그널이 뜨는 거, 요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표는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있었잖아요. 하락을 하는,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요럴 때 매수하면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쵸? 만약에 2021년 11월 고점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때 계속 피 흘리면서 손해를 많이 받겠죠. 요럴 때는 뜨지 않는 아주 훌륭한 지표죠. 요게 지표가 뜨면은 이제까지는 대체로 큰 수익을 늘 안겨다 줬습니다. 이제까지는 승률 100%예요. 승률 100% 지표가 많지는 않잖아요. 승률 100% 지표라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살짝 떴어요. 네, 요때 반전이 살짝 일어나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살짝 났죠. 이게 작년에 한 7월 정도입니다. 지나고 나면 네, 너무너무 좋은 매수 시점이었죠. 이게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 전에 나왔던 거는
22년 말 사실 요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최저점. FTX 망하고 그때 한 15,000달러 정도까지 빠졌었잖아요. 요때 또 해시리본이 떴습니다. 그러다 좀 지지부진하다가 요때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죠. 이렇게 좋은 매수 타이밍에 주로 나온다는 거죠. 루나 사태 났을 때 요때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되게 많이 사고 싶어 했을 텐데 이때 해시리본은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이게 다 빠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매수 시그널을 그 다음에야 보내줬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거는 매수 시그널이 한 2만 달러에서 나왔거든요. 2만 달러에서 나왔지만 좀 빠지긴 했어요. 한 25% 정도 하락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더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이 뜨자마자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네, 좀 간격을 두고 오르는 그런 타이밍도 있습니다. 요때도 좀 그랬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해시리본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진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021년 5월에 붓다빔이거든요. 붓다빔이 나오고 이때도 이때는 진짜 시그널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바이 시그널 떴을 때 이때 딱 샀으면 바로 급등했거든요. 네, 이때 비트코인이 2배 올랐어요. 네, 짧은 시간에. 요때 바이 시그널이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 끝났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다시 오른다는 의견보다는 사실 저는 뭐 그때 초보라서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제가 이걸 봤다면 안심하고 더 과감하게 샀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저는 초보였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때 코인 투자를 많이 해서 운 좋게 이때 돈을 좀 벌었었죠. 근데 그때 이거를 만약에 알았었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때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요때 크게 올랐다가 한 51%가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51%.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한 30% 정도 하락이 있어서 49,000까지 빠졌던 거잖아요. 한 7,200만 원까지. 그때 우리 다 망하는 줄 알았던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그냥 조정장인지 아니면 닭 시즌이 끝난 건지 그걸 알아보기가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요 해시리본 지표를 만약에 신뢰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요때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한 30% 정도. 그러면 누군가는 시즌이 끝났다 생각하고 떠났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시리본 지표가 믿을 만한 지표인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이런 믿을 만한 지표가 바이 시그널을 냈는데 물론 바이 시그널 내고 나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 시그널 나왔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5개월 정도 지켜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뜬 다음에 되게 짧은 시간에 반등이 있었어요. 뭐 제 기억에는 한 7, 8월부터 반등이 시작해서 11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두 배 넘게 이렇게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때 솔라나는 10배 넘게 올랐어요. 네,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이 해시리본이 보여준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 막대기가 보이시죠? 2020년 5월 12일 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나요? 네, 요때가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죠. 요때 샀다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타이밍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해시리본이 한 번 더 떴어요. 네, 이때 샀으면은 기간 대비해서 물론 수익 자체는 이때 매수한 게 저가 매수했으니까 더 좋긴 하죠. 하지만 시그널이 한 번 더 떴을 때 이때 매수를 하면 기간 대비 수익률은 이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시그널 뜨자마자 바로 급등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뜨면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한 5개월 정도 시간을 두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때 시그널이 뜬 게 한 7월 정도?
2020년 7월이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나온 게 2020년 12월이거든요. 이때 바이 시그널 떴을 때는 뭐 거의 즉시죠.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길면 5개월 정도 텀을 두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럴 때나 요럴 때 여기서부터 너무 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봉우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고요. 네, 여기에서 바이 시그널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여기까지 수익을 얻었다고 칠게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뭐 어찌됐든 나쁜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35% 정도 수익은 있었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요쯤 매수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 거의 찐바닥 근처죠. 네, 코로나가 났을 때 한 3,500까지 많이 빠졌다가 여기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왔는데 2020년 4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한 7,000달러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의 한 10분의 1 가격이죠. 이때 샀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1년 내에 1년 정도 만에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죠. 해시리본이 되게 정확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만 잘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해시리본 지표는 역사상 계속 잘 맞습니다. 바이낸스는 역사가 짧아요. 대략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운영하던 거래소고요. 비트스탬프는 역사가 좀 깁니다. 초창기부터 하던 거래소라서 이 비트스탬프 차트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2019년 요맘때 바이 시그널이 나서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에 매수를 했다 하면 여기까지 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요때가 한 3,000달러거든요. 요때는 13,000이고요. 그러면 대략 한 4배가 넘었죠. 3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한 것만 보면은 대략 한 3, 4개월 후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야 한 5개월, 짧으면 뭐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시간 언제부터 오를진 모르겠지만 오른다는 거는 좀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반감기 때도 한번 볼게요. 이 해시리본 지표가 반감기가 지나면 거의 그냥 항상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카피출레이션이 꼭 나오잖아요. 채굴자 항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데드크로스 나면서 채굴자들이 피를 흘리고 다시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 바이 시그널이 뜨게 되는 거죠. 이때 보시면 요 지점에서 바이 시그널이 있었죠. 네, 대략 2016년 8월 정도입니다. 8월 31일? 네, 8월 말 정도 되네요. 8월 30일, 31일 요 정도 됐는데 바이 시그널이 이날 뜬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 올랐죠.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바이 시그널이 뜨면은 아주 좋은 매수 찬스인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으니까 대략 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이때 거뒀겠죠. 이때 비트코인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요때를 보시면은 요때는 안 올랐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봉우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해시리본 여기서 떴고 여기서 사도 나쁜 점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사면은 기간 대비 수익률은 더 좋았겠죠. 아무튼 결론은 둘 다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여기도 좋은 지점이었고요. 여기도 역시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적게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가 대략 한 200달러 정도거든요. 200달러도 안 되죠. 160달러였는데 여기 보시면 50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3, 4배가 오른 겁니다. 별로 안 올라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3, 4배가 오른 거예요. 되게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요럴 때 좋을 때는 시그널이 전혀 없죠.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시그널이 뜨지 않습니다. 이게 해시리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하는 점에서는 해시리본이 뜨지 않아요. 해시리본이 떴다는 거는 머지않아 한 5개월 내로 상승이 나올 거라는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거죠. 이때도 첫 번째 반감기죠. 2012년
반감기 이후에는 해시리본이 꼭 뜬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이 여기서 또 떴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했다고 치면은 또 무지막지한 상승이 있었죠. 네, 여기가 13년 2월인데 13년 4월 2달 만에 일단 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요. 좀 작아 보이시죠? 해시리본이 떴을 때 매수를 했다고 치면 2달 만에 한 115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해시리본 지표가 되게 강력한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요때 반감기에 매수했더라도 되게 좋은 지점이었다는 거죠. 제가 뭐 해시리본 이제까지 역사상 해시리본 뜬 지표들을 대부분 다 보여드렸거든요. 보셔서 알겠지만 해시리본 지표는 틀린 적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 지표가 최초로 틀린 걸 수도 있죠. 여기서 하락장이 온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가능성은 뭐 하나밖에 없죠.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가 빠른 시일 내로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 확보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다 뺐다 그러면 현금 상태로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20% 정도 보고 있다 하면은 현금 비중을 20% 가져가면 되고요. 나는 아주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다. 60% 정도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현금 비중을 60%를 가져가면 됩니다. 나는 경기 침체가 100% 온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100%다 현금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6개월 내로 올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5%에서 8%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리고 올해 있을 대선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경기 침체가 오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유동성은 일단 확보할 게 확실하잖아요. 금리 인하나 돈 풀기, 뭐 정부에서 돈을 막 그냥 주죠. 현금 살포. 이런 것 때문에 M2 통화량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럼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될 때 가장 수혜 볼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단연코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보다 일부 알트가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죠.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아니면 뭐 솔라나라던가 뭐 이런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안정성 면이나 좀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쯤 상승이 올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전고점을 언제 넘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좀 기대되고 궁금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언젠가는 74K를 넘겠죠. 네, 74K가 영원히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74K를 넘는 거는 올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중에 넘게 될 것 같고 저는 대략 금리 인하가 9월 18일에 되니까 요 근처에 되거나 아니면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길어야 한 요 즈음에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야 합니다. 빠르면 이전에도 74,000달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조정이 길면 최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상승이 좀 세게 나오거든요. 물론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조정도 좀 가혹하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74K를 뚫으면 역사상 최고점을 올타임 하이라 하죠.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뒤로 조정이 좀 깊을 것 같고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4K를 언제 돌파하냐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네, 이걸 돌파하고 나면은 한 두세 달 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4K 넘는 게 9월 초에 개인적으로는 9월 초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이걸 믿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오늘 벌써 8월 중순이니까 한 3주 정도 내에 74,00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9월 초까지 보면 한 달 정도 됐죠. 3, 4주 정도 안에 74,000달러를 돌파하면 좀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오버슈팅이 나오면 한 8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정은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좀 작지 않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이 정말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더이시지 않은 이상은 이런 주름들을 다 펴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매수해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사서 이렇게 쭉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10만 달러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점이 되면은 한 요 정도 14만에서 20만 달러 요 정도까지는 버블이 끼니까 버블이 끼면은 요 정도까지는 한번 닫고 나서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 가격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2억에서 3억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 아닐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맨날 말 바뀐다 뭐 이런 말도 제가 자주 듣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장이 올 때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지금 되게 높은 상태예요. 한 57% 정도 되죠. 58%가 약간 안 됐는데요. 요게 비트코인은 하락하지만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져서 오른 게 아닌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타 알트의 자금들을 다 쏙쏙 빨아들여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 자금을 다 빨아들여서 한 60%는 한번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뭐 이벤트가 있겠죠. 무엇이 됐든. 그게 뭐 9월에 나오든 뭐 10월에 나오든 11월에 나오든 요쯤에는 한 번쯤 60%를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찍고 빠질지 아니면 찍고 더 가서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빠질 때 비트는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르면서 이게 계속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40% 밑에 갈 정도까지는 알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사실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비트코인이 아서에이즈도 최근에 이런 소리 했는데 7만 달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알트 불장은 안 온다. 네, 넘어가고 나면 그때 투자해라. 비트맥스 창업자 중에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아서 헤이즈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물론 지금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74K를 돌파할 때 알트는 안 올랐는데 비트 혼자 올라갈 때 그럴 때 알트코인을 조금만 비중 작게 해서 투자하는 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와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바뀐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맨날 말 바뀐다 이야기 하시지만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틀린 거죠. 저는 이때 이러고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솔직히 조정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를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알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다 모이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이게 200일선, 이게 121선, 이게 60일선, 이게 21선인데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이렇게 발산을 하다가 지금은 다 모여 있잖아요. 그쵸? 네,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 모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터지든 위에 쪽으로 터지든 한쪽으로 추세가 크게 터지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쪽으로 크게 터질 만큼 터졌으니까 물론 한 번쯤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한 번쯤 크게 빠진다고 해도 한 48,000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빠졌다 가든 올라가든 좀 상방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였다가 이제 또 다시 본격적인 찐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9월 초, 늦으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최고점 돌파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좀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 안에서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당연히 특히나 어저께 좀 많이 올랐죠. 좀 올라서 61,000달러 돌파했고요. 지금도 61,000달러는 조금 넘어가 있는 상태네요. 이거는 그냥 횡보 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횡보 중인데 늘 그렇지만 횡보 중일 때는 한쪽으로 좀 쏘거든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하방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이상은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이제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위로 50, 아래로 50, 50대 50이지 않을까. 하락도 제가 생각한 만큼은 나왔거든요. 한 57K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전혀 아니긴 한데 일단 하락이 다 나왔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40% 정도? 저는 뭐 한 번 더 빠진다가 60%고 이미 하락이 다 나왔다는 한 4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빠져봤자 한 여기 정도 매물대는 지켜주고 올라갈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7K 살짝 깨서 한 56K 정도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56K를 만약에 찍게 되면 어떤 뭐 강력한 뉴스가 있으니까 한 5%쯤 빠지는 거잖아요. 거의 10% 빠지는 건데 요즘에 좀 마운트곡스 물량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얘네도 정말 지긋지긋한 마운트곡스 물량이 또 요즘에 보니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캄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한 33,100개? 요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3만 개. 정말 무시무시하죠. 참고로 독일 정부가 팔았던 물량이 한 48,000개 정도 되거든요. 48,000개보다는 조금 적죠.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채권자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다 올 매도 물량으로 던지는 건 아닙니다.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만 매물로 출회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끼케야 뭐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잖아요. 물론 충격은 살짝 받긴 하겠지만 무지막지한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또 다른 악재랑 겹치면 사람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많이 던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대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아요. 한번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은데 항상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오르진 않거든요. 올라갈 때는 한번 내린 다음에 올리고 빠질 때도 한번 살짝 올린 다음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해시리본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해시리본을 보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표에다가 해시리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HASH 해시 하면은 해시 리본 14,000명이 찾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까지 최대치였잖아요. 최대치를 넘어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선 지 한 3, 4일 됐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치가 아니겠지만 생산 원가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채굴자들이 현재 생산하는데 원가가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뭐 아파트도 요즘에 뭐 재건축 재개발할 때 공사비 상승으로 건축 원가가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향후에는 더 뭐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캐는데 원가가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뭐 그렇게 썩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좀 파는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나가면 좀 파는 매도 물량도 좀 적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앞으로 오를 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팔고 싶어 해요. 가능하면 홀드하고 싶은데 얘네도 기업이잖아요. 그럼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장비 교체하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생산 원가가 든단 말이에요. 리얼 머니죠. 진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뭐 한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캐는 건 아니죠. 네, 이런 게 다 실체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터넷이 있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럼 인터넷의 실체는 뭡니까? 이게 뭐 물체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체로 있지 않을 뿐이지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실체가 없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리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게 실체가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당연히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 중에 하나가 이 채굴자들의 장비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빠지면 아무래도 비용 지출을 해야 되니까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8월 달에 한 반 정도 지났죠. 8월 달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19,000개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죠. 네, 아까 마운트곡스에서 움직인 물량이 한 33,000개 정도 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마운트곡스 물량의 이번에 움직인 물량의 반 정도를 매일매일 팔고 있는 거니까 또 이게 다 지금 해소가 되고 가격이 계속 또 완만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사고자,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굴자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트위터 X에서 갖고 온 건데 비트코인 마이너스 이거 채굴자들이거든요. 채굴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나, 헬드 하고 있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게 마라톤 디지털입니다. 마라톤 상장사죠. 지금 2만 개가 넘어요. 네, 상당히 많은 겁니다. 2만 개. 그리고 마라톤은 자기네들이 채굴한 걸 안 파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현금으로 매수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하죠. 네.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채굴 기업들도 대략 한 10,000개 정도씩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적은 겁니다.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원래 이렇게 적게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넘어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얘네들이 굳이 이제 많이 팔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